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지? 어떻게?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한 건 염기 속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그래서 염기 속에 염기가 가진 정보가 이게 염기야. 구아닌이라는 염기, 사이토신, 아데닌. 염기들이거든? 저 염기들이 무슨 정보를 가지냐는 거야. 염기는 그냥 염기 종류마다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 염기들 안에, 이따 배우죠. 염기들 안에 세 개씩 짝을 이뤄서 요 염기는 아미노산 1을 끌어오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게 GCA라는 염기입니다. 암기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CA라는 염기는 아미노산 2를 끌어오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염기 하나하나가 정보를 갖는 게 아니라 염기 3개가 쌍을 이루어서 얘네가 의미하는 게 아미노산 1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3개의 염기가 쌍을 이루는 것을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요. 3염기의 조합으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이 3염기 조합이 뭘 끌어온다?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다는 건 아미노산을 붙이면 단백질이 되는 거니까 결국 단백질을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라 라는 게 이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게 맞네요. 그쵸? 이런 방식으로 DNA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3염기 조합이어야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이해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종류냐면 20종류입니다.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려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연결을 해야 우리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어.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가 가지고 있는 DNA의 염기는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 4개의 염기가 DNA가 가진 염기거든요. 첫 번째, 1염기 조합.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해보는 거야. 자, 아데닌, 너는 아미노산 1을 끌고 와. 구아닌, 너는 아미노산 2를 끌고 와. 사이토신, 너는 아미노산 3 끌고 와. 티민, 너는 아미노산 4 끌고 와. 라고 1염기 조합으로 이런 정보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렇게 가정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20개의 아미노산 중에 4개밖에 못 써먹는 거야. 16개는 쓸 수가 없어. 나머지 5번부터 16번까지 누가 끌고 올 건데. 아무도 정보를 지정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1염기 조합으로는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4개의 염기가 1염기 조합을 하면 몇 개의 아미노산밖에 못 끌고 와? 4개의 아미노산밖에 못 끌고 와. 그래서 안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럼 2염기 조합을 해볼까요? 2염기 조합. 2염기 조합이란 아데닌 너가 아미노산 1 끌고 와. 아데닌 구아닌 너는 아미노산 2 끌고 와. 아데닌 사이토신 너는 아미노산 3 끌고 와. 아데닌 티민은 이렇게 해서 4 끌고 와. 좀 바꿔서 맨 앞에 이제 구아닌입니다. 구아닌 아데닌은 아미노산 5를 끌고 와. 구아닌은 6번 끌고 와. 구아닌 사이토신은 7번 끌고 와. 구아닌 티민은 8번 끌고 와. 이렇게 누가 앞에 오냐에 따라서 되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사이토신이 맨 앞에 오면 CA가 또 9번 끌고 오고요. CG가 10번, CC가 11번, CT가 이렇게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T가 맨 앞에 오면 TA, TG, TC, TT. 그래서 여기도 몇 개? 4개. 총 4개니까 총 몇 개의 정보를 만들 수 있다? 16개밖에 안 돼요.
자, 이염기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정보는 16개밖에 못 만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4개를 못 끌고 와. 그래서 안 돼. 이염기 조합도 그래서 안 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4개의 염기가 이염기 조합을 하면 어떻게 돼? 16이잖아. 그래서 4개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한 거야? 3염기 조합을 한 거야. 3개의 염기를 조합시켜서 정보를 만들어낸 겁니다. 왜? 20개의 아미노산을 다 활용해야 하니까.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4개의 염기가 3염기 조합을 하면 64가지가 나와요. 64가지가 나와요. 20개가 훨씬 넘어가죠. 그렇죠? 안 되나? 어쨌든 20개를 끌어올 수 있긴 하잖아. 최소가 몇 개다? 3염기 조합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일이야. 이게 뭐야? 그래서 1번 아미노산을 끌어오는 정보가 2개야. 2번 아미노산 끌어오는 정보가 4개야. 이런 식으로 중복된 녀석들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20개 아미노산을 잘 끌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20개 아미노산을 잘 끌고 오기만 하면 돼. 다시 말해서 중복된 정보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 우리가 항상 세포분열이라는 걸 하잖아. 쌤도 항상 세포분열을 하거든요. 각질이 밀려나온다는 건 항상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죽은 세포를 밀어내고 있다는 거야. 즉 우리 몸에서는 항상 세포분열이 일어나고 있어. 즉 항상 염색체, DNA를 복제하고 있고 새로운 거 만들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는 과정 중에 염기 하나가 잘못될 수 있어 없어? 잘못될 수 있잖아. 염기 하나가 잘못돼서 원래 UCU가 만들어져서 세린을 끌고 와야 돼. 근데 좀 잘못돼서 UCC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도 똑같은 세린을 끌고 올 수 있으니까 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다행하게도. 갑자기 염기 하나가 잘못되면 막 갑자기 알비노가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큰 문제 없게 만드는 어떤 보안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오히려 많은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좀 남아도는 이유가 수학적으로 64가지 정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연결 멈춤. 보이나요? 아미노산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저 염기들의 조합이 아미노산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해. 여기까지 만들어. 이렇게 종결. 이제 끝내. 아미노산 연결 이제 끝내. 여기까지 만들어. 충분히 만들었어. 이제 생장으로만 끝. 만들어진 거야. 연결을 종료하라는 정보도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아직 안 배웠는데 메사이오닌이라는 요 녀석은 아미노산 종류긴 한데 모든 연결이 시작, 즉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메사이오닌을 먼저 틱 갖다 놓고 시작합니다.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메사이오닌은 이제 시작해라는 정보를 뜻하는 녀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해라는 정보도 있고 이제 끝내라는 정보도 64가지 안에 들어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이해되죠? 이렇게 아미노산을 만들어, 그만 만들어 라는 정보까지 여기 다 들어있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을 실제로 끌어오는 건 DNA였어, RNA였어? RNA 정보에 맞춰서 얘를 끌고 왔잖아. 그 RNA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이 표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 RNA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뭐라고 한다? 체크,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 RNA는 누가 만들었지? DNA가 만들었잖아. 그치? 그 DNA가 RNA를 만들어냈죠. 다시 물어봐야지. DNA가 RNA를 만드는 과정을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전사였죠. 전사. 전사. 전사 맞잖아. 군대 갔을 때 전사였어. 전사. 엄청 싸움을 잘해서. 죽은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 아무튼 전사한 거야. DNA가 RNA를 만드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는데 여기 표현에 나와 있는 건 뭐다? 전사된
RNA를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RNA 정보. 그 전사된 RNA의 정보를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한다. 전사되기 전에 DNA가 가지고 있던 정보는 그걸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코돈과 코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자, DNA가 코드를 갖고 있어. 아데닌, 구아닌 코드를 갖고 있고 얘 가지고 전사를 시키면 뭘 만든다? 코돈을 만드는 거예요. 코돈이 나가서 이런 아미노산들을 끌고 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 표를 무슨 표라고 한다? 코돈표라고 합니다. 코돈표. 코돈을 표로 만든 거야. 코드표는 없어요. 코드표는 없고 코돈표에 맞춰서 아미노산을 끌고 오게 되는 것이. 그럼 코드가 코돈을 어떻게 만드나 잠깐 보여줄게요. 그림상으로 바로 이렇게 됩니다. 봐봐. 여기 핵 속에 DNA가 이중 가닥으로 들어있어요. 얘가 전사를 통해서, 그죠?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코돈이라고 하는 RNA를 만들어낸 거예요. 맞죠? RNA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코돈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봐봐. 코돈을 보니까 어때요? 사이토신, 유라실이라고 읽어줍니다. 사이토신, 유라실을 만든 녀석은 1번 가닥과 2번 가닥. 왜? DNA는 두 개의 가닥이 있잖아. 두 개의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이용해서 RNA를 만드는 거야. 시험 문제. 코돈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1번 가닥을 이용한 거야? 2번 가닥을 이용한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때 답은 2번 가닥입니다. 왜냐면 2번 가닥에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보이죠? 구아닌의 상보적 결합을 누가 하냐면 사이토신이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토신의 상보적 결합은 누가 한다? 구아닌이 하고요. 아데닌의 상보적 결합은 원래 DNA라면 티민이어야 하는데 이게 RNA라면 A의 짝은 누구다? 유라실인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이용됐다면 전사는 어떻게 된다? 사이토신 짝 구아닌 유라실인데 CGU가 되어야겠네. 얘가 이용됐다면 맞죠? CGU 여기네. 그래서 두 번째 가닥이 얘를 만든 거야. 자, 다시 말해서 전사를 할 때 어떻게 전사시킨다? 상보적 결합으로 전사를 시키는 거야. 물론 앞의 내용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보적 결합이 뭔지 좀 낯선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상보적 결합이란 염기끼리 짝이 있어. 자기만의 짝이 있어서 짝에 맞춰서 전사를 시킨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도 이거 2번 가닥 이용됐네요. 1번 가닥 아닙니까? 1번 가닥이라면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이어야 돼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2번 가닥이 맞다라는 거. 그래서 DNA에 있는 이 코드가 코돈을 만들어내고 이 코돈에 맞춰서 번역이 일어납니다. 코돈 정보에 맞춰서 번역이 일어나서 아미노산을 끌어와서 단백질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이 이거죠. 리보솜의 대단히시와 소단시 사이에 RNA가 껴져가지고 아미노산을 끌어와서 단백질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DNA가 RNA 전사를 시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때 이용되는 정보를 뭐라고 한다? 코드가 코돈을 만들고 코돈에 맞춰서 아미노산을 끌고 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게 195쪽에 전사, 코돈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잠깐 볼까? 이거죠? 이중나선 구조 중에서 DNA가 지금 RNA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DNA 이중 가닥 중에 요 아랫가닥을 이용해서 지금 RNA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티민은 아데닌은 유라실 이렇게 상보적으로 뚝뚝뚝뚝 이를 붙여서 주르륵 RNA를 뽑아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상보적 결합으로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전사할 때 아데닌의 짝, 구아닌의 짝, 사이토신 짝, T의 짝을 이용해서 전사를 시켜내고 있는 겁니다. 상보적 관계를 알고 있어야 전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 197쪽의 개념학의 문제 좀 풀고 갈게요. 이제 어려운 건 다 했습니다.